안녕하세요. 반갑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6편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상해 실비만, 실비 있는데 수술비 추가해야 되나, 단체 실비만 있는데 개인 실비 어떻게 해야 되나, 암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후유장애가 필수인가요? 기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씩 답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정답은 없으니 한번 참고하셔서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3월에 고혈압 약 먹는 이유로 상해 실비만 가입을 했었다. 3년 갱신 1만원으로 가입해서 청구 이력 거의 없고 지금은 9,700원입니다. 질병 실비가 없으신 것 같아요. 보장 금액이 1,000만원, 좀 작은 편이죠. 통원 20, 약제 5만원, 그 정도입니다. 현재 질병 실비만 가입하려니 같은 보험사에서는 기존 상해 실비 해지 조건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둘 다 해지하고 그냥 4세대로 다 가입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타 보험사로는 유병자 6만원대로 질병 실비만 가능할 거라는 얘기는 들리는데 실비가 수당이 작은지 도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가입 방법 좀 자세히 68년생 만 54세예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병 실비만 온라인으로 가입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이렉트는 그냥 패키지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복된다라고 나올 거예요. 기존 실비가 있으면. 그래서 설계사 도움 받으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2세대 실비 보장금액 1,000만원짜리 갖고 계신데 상해 실비만 있기 때문에 꼭 이걸 유지해야 되나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 회사에서 만약 이거 해지하고 상해 질병을 4세대로 그냥 잘 가입을 해주는 조건이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상해 쪽 보장이 기존 거보다 조금 약해지는 부분은 있죠. 4세대는 급여 80%, 비급여 70%니까 불리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는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보험료 측면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장단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질병 실비 유병자 상품도 아니고 건강체 조건으로 가입이 되는 조건이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타 보험사는 유병자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유병자 실비는 최후의 보루다. 보험회사별로 심사 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일반 개인 실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한번 좀 더 찾아보시고 최후의 보루로 여기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실비만 가입하는 건 도움받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정 안 되시면 3대 질병진단비 보험이 가입이 미진하면 그거 하나 가입하시면서 도움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운전자 보험 저렴하게 하나 가입하시면서 실비 가입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차원의 말씀 드려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입니다. 정말 영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제가 어디에 실비가 있는데 월 6만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그러면 따로 손해보험사에서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랑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를 추가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추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는 꼭 추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비 특약을 별도로 가입을 해서 만약에 수술하는 경우가 생기면 보험금이 조금 더 나오겠죠. 그렇다고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오냐? 실비가 가입돼 있다면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오지 않습니다. 실비가 총 병원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80%, 90%, 70% 이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조금 부족할지언정 수술하는 비용이 포함돼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부가적으로 돈을 더 지불하면서 수술비 특약을 꼭 가입할 필요가 있겠냐? 제가 관련해서 영상 만들어 드린 게 있으니까 이거 수술해서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엄청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받는 수술은 지급하는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비 입원비 가능하면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선생님 채널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단체랑 개인 실비 전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두 개가 가입이 되죠. 단체 실비랑 개인 실비는 저는 두 개 다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 회사는 개인 실비가 있으면 단체 실비는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더라.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 실비만을 들고 가는 것도 괜찮나요? 개인 실비는 3세대입니다. 3세대 개인 실비도 잘 가입하셨고 단체 실비까지 가지고 계신데 개인 실비만 들고 가도 괜찮느냐? 이때는 보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체 실비의 보장을 한번 보셔서 개인 실비보다 보장이 좋다. 그러면 단체 실비를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되죠. 단체 실비 유지하고 개인 실비를 납입 중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퇴사하고 개인 실비를 바로 살리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단체 실비 보장 한번 보시고요. 공무원 단체 실비 같은 거 보니까 제가 예전에 보면 보장이 좀 괜찮아요. 일반 개인 실비보다 좋은 보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결정하시고 보장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단체 실비 가입할 필요 없죠. 개인 실비만 끌고 가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거 내용이 좀 긴데요. 2013년도에 태아보험을 준비하면서 보험 설계사분을 새로 만나서 기존 보험들을 다 해지하고 새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들고 있던 보험에 실비가 있었는데 이때 실비를 다 해지를 했나 봐요. 그 이유가 남편 회사 단체 보험에서 가족들 전부 다 실비를 보장을 해주고 있어서 실비는 이중 보장이 안 되니 단체 보험 실비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포함되어 있던 실비까지 다 같이 해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세대 착한 실비가 좀 괜찮아 보여서 실비가 계속 고민이 됐던 터라 착한 실비 가입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똑같이 단체 보험 실비면 된다고 하셔서 가족들 개인 실비가 없는 상태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때 가입할 수 있었으면 3세대 개인 실비 하나 추가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4세대밖에 가입이 안 되죠. 영상 보니 남편과 저는 당장이라도 개인 실비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3세대 때보다 보장 혜택이 줄어든 4세대 실비라도 뭐 아이들도 실비 가입을 당장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실비 보장 변동을 보고 추후에 아이들은 가입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그래서 보험 해지는 항상 늘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실비가 포함된 보험은 절대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된다. 물론 단체 실비가 있기 때문에 단체 실비 보장이 나쁘지 않으면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3세대 실비 가입할 수 있는 타이밍은 놓치셨고 4세대 개인 실비 같은 경우 지금 건강하시고 특별히 고지 이력이 없으시면 지금 당장 가족 전부 다 가입하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할 때 부담부 없이 할증 없이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가입하고 나중에 하나 중지하셔도 되죠. 1년은 납입하셔야 되니까 그 후에 납입 중지를 하시고 나중에 살리셔도 되는 부분이죠. 뭐 보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뭐 나중에 하자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실비가 가장 중요한 보험인데 미루고 하다가 뭐 크게 어디가 아프거나 해서 부담보나 할증 받지 마시고 가장 건강하고 고지 의무가 없을 때 가입하시면 좋고요. 지금 상황에 만약에 최근에 병원 간 게 있다. 뭐 5년 내에 큰 치료나 수술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단체 실비 있으니 가장 건강 조건 좋고 5년 내 고지 의무에 걸리는 거 없을 때 그때 개인 실비 하나 잘 가입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제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운 거 몇 가지만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은 비갱신이 아니라고 해서 갱신으로 20년 납부 계약을 했어요. 비갱신이 있나요? 일반 암보험 비갱신이 있습니다. 비갱신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연령이 어리신 분이라면 당연히 비갱신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50대 이상, 60대 이상 뭐 그런 경우에는 20년 정기납, 30년 정기납을 해서 갱신형으로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어리신 분이라면 당연히 비갱신으로 해서 보험료 변동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끔 하는 게 더 낫다. 향후 보험료를 예측할 수 없는 갱신형 상품은 실비 하나면 족하다. 그런 차원인 거죠. 암보험 비갱신형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 많이 보시고 방향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세 남자 어린이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는 그 보험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온 후 가입이 날까요? 아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가입하시면 되세요. 제가 최근에 23세 여성 어린이 보험 한번 뽑아본 적이 있잖아요. 실비하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까지 해서 한 4만 원 정도에도 가입이 가능하더라. 뭐 그거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그냥 지금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태아보험이나 진짜 어린이 보험, 어렸을 때 가입하는 그 보험이 있어서 30세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치면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 그때 가입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아무 보험이 없다.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그냥 다 준비를 하셔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암진단비를 어린이 보험에서 넉넉히 넣고 온라인 암으로 안 넣는 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이거는 그냥 보험회사를 제가 두 개로 나누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줄이자. 굳이 암진단비 가장 중요한 거를 한 보험회사에 다 올인해서 그 보험회사 하나에 다 리스크를 다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면 좀 더 저렴합니다. 정기납도 활용할 수 있고 건강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 다른 영상도 보시고 이렇게 나눠서 가입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후유장애는 특약인가요? 예, 특약이죠. 그리고 빼면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나요? 네, 빼면 보험료 저렴해집니다. 아니면 필수인가요? 이 의미는 기본담보, 의무담보로 후유장애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해 후유장애나 상해 사망 같은 것들이 손해보험사 우리가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이나 종합보험 가입할 때 의무담보, 기본계약, 주계약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게 의무담보, 주계약일 경우에는 특약으로 넣고 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케이스별로 다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오래전에 가입한 것 중에는 후유장애 보장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 네, 그것도 어떻게 가입하셨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까 후유장애 특약을 넣었으면 보장이 되는 거고 안 넣었으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가입하실 때는
보험료 낼 여력이 조금 더 되신다 하면 상해후유장애, 질병후유장애 정도까지는 넣는 것도 괜찮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장 범위가 넓어서 가입하면 좋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셔서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